마지막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기방송의 설석용 기자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고 있는 데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그 대안으로 복지주도 성장론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쭙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게 오랜만에 기자들 보고 반가운 마음에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히 말씀드리는데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언제쯤 이렇게 기사님 뵐수 있을지 저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밥도 한 번 먹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요. 또 필요한 때가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요. 근데 뭐 너무 많이 하니까 안 좋다는 얘기도 많아서 조금 제가 일단은 현장에 좀 천착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실천이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천으로 보여드리고 또 정책 입안에서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 우리 또 홍보 또 대변인실 이런 쪽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지사가 자꾸 얼굴 많이 내미는 게 과거에는 솔직히 재밌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일을 할 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을 하기보다는 선언하기보다는 진짜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행정 권한을 가진 행정가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가 행정가냐 정치가냐 지금까지 저도 뭐 정치인 쪽 비중이 좀 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최근 한 1년 이렇게 제가 겪으면서 느낀 거는 나 행정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까지는 정치인인지 모르겠는데 정치가인지 모르겠는데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한 후부터는 철저하게 행정가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잘 써서 실제로 실적을 내는 게 할 일이지 뭐 자꾸 말을 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자 실천하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자주 말을 안 한다 그 점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연락 주세요. 메시지 이런 거 주면 제가 답은 합니다. 좀 늦어서 그렇지. 뭐 대변인실도 있고 또 홍보기획실도 있고 하니까 그쪽을 좀 많이 활용하시고요. 저쪽이 도저히 얘기했더니 말이 안 되고 이상하더라. 그럼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결국 경제 문제인데 복지 주도냐 소득 주도냐 사실은 뭐 거의 같은 얘기죠. 핵심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IMF 80년대부터 시작된 소위 신자유주의 이때부터 경제 문제가 왜곡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자들의 경쟁을 빙자한 횡포가 허용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위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걸 정부 부문 또 민간 가계 부문 기업 부분 여기가 몇 퍼센트를 가지느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 정부의 전체 경제 그 활동 결과물 소위 GDP의 몫은 한 17, 8% 정도로 일정합니다. 그건 늘어나는 만큼 액수도 늘어난 거죠.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위 가계, 근로 이런 가계 소득 몫은 정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몫의 기업 몫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경제 성장 몫이 거의 대부분 기업으로 다 간 거예요. 이게 불균형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쪽이 양쪽의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생산과 소비가. 근데 이 소비 영역이 위축되니까 생산 영역의 이 과잉 이윤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소위 정말로 심각한 사내 유보금이죠. 지금 1,000몇백조 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정 소수 기업에 뭐 10대 재벌 기업이 뭐 7, 800조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소해야 된다. 이미 가져간 거를 도로 뺏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내 건데 그걸 무슨 수로 뺏겠어요? 자산 불균형 생겨난 자산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결국은 이제 뭐 보유세 뭐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조세 저항이 크죠. 그럼 앞으로 생겨날 성장의 몫이라도 좀 이렇게 민간 가계 영역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소비 시장이 좀 커진다. 그래야 이게 흐름이 정상화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경제학 책에서 배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 가계의 몫을 늘려야 된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 가계의 몫을 늘리는 방법이 대체 뭐냐? 첫 번째가 1차 분배를 조정하는 거죠. 노동소득 분배를 늘리는 겁니다. 노동의 몫. 국민 대부분이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1차 분배죠. 그래서 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최저임금도 올리고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좀 강화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독점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탈취 억압도 좀 줄여내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좀 불균형을 좀 완화하는 거 1차 분배. 두 번째가 이제 2차 분배, 재분배 정책이죠. 결국 정부가 세입을 늘려서 재정을 확충한 다음에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겁니다. 소위 이전 소득을 늘리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소위 복지 지출이죠. 그래서 이걸 늘려가지고 국민들의 소비를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불평등도 조금 완화해야 된다. 아니 완화까지도 아니고 불평등 확대를 조금이나마 속도라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를 하게 된 거고,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결국 국제기구, 뭐 IMF니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뭐 세계은행, 뭐 OECD, 뭐 국제노동기구, 뭐 이런 어쨌든 국제 경제 노동기구들이 결국은 전 세계에 권장하게 된 겁니다. 노동의 가계의 몫을 늘려야 된다. 1차 분배, 2차 분배 늘려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게 1차 분배에 집중한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 아마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원래는 뭐 이걸 다 포괄하는 포용적 성장의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설마 소득주도 성장이 1차 소득만 증대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꾀하자,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국민 모두의 소득 증대에 힘써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거기에도 복지 지출을 늘리는 거, 2차 분배,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거, 이것도 들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중에 아마 그러면 이제 복지 지출에 좀 방점을 두자라고 나온 게 아마 복지주도 성장론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오늘 복지주도 성장이란 말을 처음 듣거든요. 네,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데 아마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 뜻일 텐데, 결국 성장과 복지, 성장과 분배는 과거에는 다른 말이었는데, 양립이 안 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는 거, 재분배 또 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거, 가계의 몫을 늘리는 거, 지나친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거, 지나친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거대 기업들도 살아남는 길이다. 최종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결국 그들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어디서 기업 활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저는 결국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체제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가능하면 좀 더 빨리 적응하고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일 것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 현재 체제에서 이익을 보는 소수의 저항이 심하겠지만, 저는 그들도 결국은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결국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기 도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그 연안에 고기가 씨가 말랐을 때가 있어요. 그 왜 고기가 씨가 말랐냐면 이게 기술이 발달하니까 동력선, 배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점점 코가 작아진 거예요. 너 3cm짜리로 잡았어? 난 2.8cm. 그럼 좀 더 잡잖아요. 너 2.8cm? 나는 2cm.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1cm짜리 그물코로 다 긁어버린 거예요. 저인망으로. 그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안에 모든 물고기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해버렸죠. 연안어업이.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언제는 뭐 못 잡아. 어떤 물고기는 몇 센치 이상 못 잡아. 그물코는 몇 센치 이하로 못 내려가. 동력선은 1년에 몇 번 해. 이런 걸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동력선으로 그물코 작은 거 가지고 싹싹 끌던 이 대형어 받은 사람들은 화났겠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도 망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규제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자, 금어기 설정하고 크기 제한하고 영덕대게 몇 센치 이상 잡으면 벌금 뭐 이런 거 하고 엄격하게 하니까 어민들이 스스로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신고합니다. 쟤 10cm 이하 잡았대요. 우리가 신고하고. 저 어디 가보니까 10cm 이하 개 팔던데요? 이러면 우 가지고 단속하고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개가 일정 크기 이상이 잡히는 거죠. 결국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도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격차가 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같은 사람,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현재 시스템으로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기본소득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자기들도 나중에 망하게 생겼거든요. 자기의 다음 세대는 그런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은 공정함이고 경제도 역시 공정 경제 생태계에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경제가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